자,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부위원장이 끌고 가고 있죠. 여기가 원전 중심의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발전의 핵심은 원전에 가 있고 원전을 더 정설하려고 하고 있고 원전을 해외 UAE 등에 수출해서 원전을 갖다가 마치 녹색 환경 사업처럼 녹색 에너지처럼 이렇게 홍보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도 UAE 원전 수출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더 나아가서 원전이 큰 화근이 될 수 있다. 또 박근혜 정부 때도 왜 이명박 정부의 원전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원자력 안전위원회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는가. 더 나아가서 불가능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매달리는가. 결국 개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자, 제가 이 원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는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듯 원전은 한번 사고가 나면 그 나라를 절단해버립니다. 일본이 그랬고 러시아가 체르노빌에서 그랬고 소련이죠. 과거. 그 다음에 미국이 쓰리마일 섬에서 한번 당하고는 그 뒤로 미국도 원전을 굉장히 오랫동안 허용하지 않고 원전 관련 기술 자체도 개발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래서 원전이라는 것은 언뜻 보면 공해가 나지 않고 청정하면서 싼 에너지처럼 보이지만 일본처럼 한번 사고가 나버리면 수백조가 들어가도 사고 수습이 되지 않고 아직도 그 반경 30-40km 안에는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체르노빌은 아예 그냥 황폐해졌습니다. 그 인근이요. 오죽에 서면 체르노빌에 괴물이 산다고 각종 한마디로 염색체 이상을 부른 돌연변이 변종들이 거기 살고 있다고 하는 영화들까지도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유럽의 각국들도 과감하게 스위스, 독일 등도 원전을 단계적으로 없애가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을 없애는 부분이 단계적으로 없애가겠다는 부분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할 때 끼워서 이야기한 것은 잘못이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꾸 말을 하는 것은 잘못이고 이거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정책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폐기해 나가겠다. 뭘 그러는 데는 최소 3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러면 그렇게 기존의 원전들이 노후화될 때마다 새로 짓지 않고 그 노후 원전을 LNG나 이런 발전소로 대체해가고 더 나아가서 지금 새로 지으려는 원전들은 중단을 하고 그러면 시간이 30-40년 경과하면 기존에 있던 원전들이 다 수명이 되었을 때는 원전이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원전이 하고 있는 발전 비용을 대체하려면 기존의 LNG나 이런 걸로 대체하면 비용이 얼마가 더 들어나가는데 그럼 발전 비용의 증가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걸 어떻게 감당해 나갈 건지 또 발전 용량을 어떻게 커버해 나갈 건지 그리고 앞으로 LNG 이 발전소를 주축으로 갖고 가는데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LNG의 단위당 비용은 얼마가 들 것인지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발전의 종합적인 한 30년 체계를 원전이 완전 제로화 될 때까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발표하면서 원전 폐기 정책을 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일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기되지 않으면서 원전 폐기가 정책인 것처럼 여기저기서 국정자문위에서 이야기가 튀어나오고 미세먼지 설명하다가 이게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그걸 막연하게 재생에너지를 20%까지 가겠다. 저는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재생에너지가 죽었다 깨어나도 신재생에너지가 20%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냥 문재인 대통령은 경북
경주 월성 1호기 등 설계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고리 5, 6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공약을 했고요. 그래서 40년 후에는 원전 제로 국가를 만드는 로드맵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작년에 한국의 이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등이 중심이 되어서 발표한 에너지 수급 계획에는 신규 원전을 더 짓고 석탄 화력발전소를 더 짓고 LNG 발전소는 별로 짓지 않고 이렇게 원전과 석탄 화력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정권이 들어와서 1년 만에 이 대책이 확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확 바뀐 부분에서 기존의 정부 관료들이 수립해 놓은 에너지 계획들은 어떻게 정리를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1년 만에 정부의 국가적 에너지 공급 사업이 180도로 바뀌어 버렸는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어떻게 바꾸어 가겠다라는 건지, 그러면 지금 관료들이 과연 원전을 폐기하고 기존의 전력을 LNG와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갖고 가고 석탄 화력발전소도 줄여가는 부분을 어떻게 비용이나 기술적으로 또 용량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것일까 라는 데 대한 대안이 한마디로 실무자 차원에서부터 작성되어서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다 분석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국민들이 이제 우리 사회의 원전은 없어지는구나 라는 걸 공식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전기료가 올라가게 된다면 그 오를 부분도 비용을 지불할 사람은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면 그걸 지불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당장요. 경제도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 2분과 위원장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자력 정책을 재검토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다. 그래서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원전 중심의 발전을 단계적 폐지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고 갈 것인지 이런 시일 안에 분명히 방향을 정해주기 바란다 했는데,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는 게 원자력의 안전을 갖다가 이렇게 통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최고 기구였는데,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격이 좀 떨어지더니만 이제는 저거가 원자력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한 한마디로 원전 마피아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기구를 보고 원전을 어떻게 없앨지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내놔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입장을 내놓겠냐는 겁니다. 지금 산업자원부가 원전이 단계적으로 30년, 40년 안에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향후 에너지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이라도 한번 세워놨겠느냐. 작년까지만 해도 원전 중심으로 가겠다고 하던 사람이 그 계획을 세웠겠어요? 없지요. 지금 대한민국의 한전, 한수원, 그 다음에 또 원자력 관련 각종 대학, 또 원자력 관련 이 발전소와 거기에 납품하는 하에 있는 각종 하청 구조들, 또 더 나아가서 이 원자력 관련해서 안전위원회, 원자력 문화재단과 같은 이런 기구들, 또 이를 옹호하는 각종 언론, 이런 사이에 어마어마한 원자력 마피아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원자력 발전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나 어마어마한 비리가 박근혜 정부에서 원전 비리 수사 본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밝혀내는 듯 하다가 덮어버렸죠. 어마어마한 비리들이 숨어 있는데 이 부분을 덮어버리고 넘어왔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까발려지지 않고 그 마피아들 보고 너들 손으로 너들이 죽는 방법을 고안해봐라 하면 고안이 되겠냐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반원전 환경론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건데요. 자, 원전은 계획, 건설, 운전, 폐기까지 주기가 100년쯤 된다는 거죠. 30년이라 해놓고는 10년, 10년씩 해서 한 50년 이상 쓰고
또 원전을 없앨라 해도 수십 년이 걸립니다. 계획 잡는데 또한 10년 이상 더 걸립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장시간 가는 부분을 이 원전의 본질이라고 볼 때 과연 지금 원전 정책을 폐기하려면 이래 순서가 뭐부터 가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원자력 마피아들이 주장하는 원전이 싸다, 원전이 안전하다라는 논리부터 깨야 되고요. 또 원전을 둘러싸고 있는 어마어마한 비리에 대해서도 까발려서 다 밝혀야 되고, 또 UAE의 원전을 수주해서 떼돈을 벌 것처럼 20조를 벌고 뭐 운영해서 또 20조를 벌어서 총합 40조를 번다라는 UAE 원전을 둘러싸고 있는 의혹도 규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원전에 대해서 단순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기해야 된다 하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원전 마피아나 또 이들을 옹호하는 언론, 또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이 정권 5년 동안 헤매다가 또 원전이 다음 정권에서는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원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면 아까 말한 원전의 안전성, 또 원전의 경제성, 또 원전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부패와 마피아, 이런 부분들을 다 까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자력 비중을 낮췄다가 유가나 가스 가격이 확 올라가면 나라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자, 원전도 폐기하겠다고 하고 석탄도 폐기하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산다라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위스가 2050년까지 원전 5개를 모두 폐쇄한다 하는데 스위스는 1인당 GDP가 78,000불로 우리의 3배가량 이르는데 우리 경제가 스위스처럼 원전 폐기를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충격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로 벌써 제기하고 있고, 공정이 28%나 진행된 신고리 5기를 그대로 셋업시킨다면 여기 들어간 비용이 1조 4천억이다. 이렇게 몇 사람 생각 갖고 폐기하면 안 된다라고 벌써 저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원전이 왜 안 되는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안정성, 경제성, 그 다음에 원전을 둘러싼 부패 등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을 설득시켜야 된다는 거고, 체계적인 원전 폐기 정책을 국민 앞에 밝혀야 된다는